부모들을 위한 5가지 미래교육 코드. 5가지 미래교육 코드 저자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엄마의 책 읽기 김윤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이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미리 재밌었어요. 예습했는데 재밌으셨다고. 네, 그래서 오늘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에 대해서 윤수 작가님은 몇 %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관심 없는 엄마라지만 그래도 한 80%는 알고 80%. 있다고. 많이 네. 알고 계시네요. 많이 아는 게 좋은 거죠? 90%라고 할까요?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꼭. 아, 그래요? 네. 8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최근에 나는 아이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 라고 알게 된 어떤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저희 아이는 네. 저희 이제 2호, 네, 2호는 2호. 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좋게 표현하면 리더의 성향이 있어요. 좋네요. 네. 네. 근데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혹시나 자기 의견대로 하자고 고집할까봐. 근데 아이들한테. 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아이가 배려심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네. 네. 엄마는 너무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할까봐 걱정하셨는데 네. 막상 선생님하고 면담해보니 아이가 배려심이 있더라. 그러면 80%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래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이를 다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의 사례처럼. 그렇죠. 네, 그쵸?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스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선생님의 면담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의 얘기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알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노력은 네. 사실 선생님을 매번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집에서 네.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실제로 부모 교육할 때 부모님들하고 해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요 교구가 있는데요. 요 교구가 플립이라는 교구고요. 이제 제가 성향 이론을 가지고 직접 만든 교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좀 성향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습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요 카드들 중에서 2호인가요? 네, 2호의 예를 들겠습니다. 2호의 성향에 해당되는 카드를 한번 골라봐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장을 고르셨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골라서 혹시 부모로서 이 성향 때문에 걱정된다, 네. 뭐 속상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늘 손익을 따져요. 11살이 11살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하면 지금 손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런 거 따진다는 거죠? 네, 식탁에서도 심지어 손익을 따져요. 식탁에서 어떻게 손익을 따질 수 있죠? 자기가 먹다가 맛있으면 더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귀엽네요. 네. 그리고 또 뭐 혹시 다른 게 또 있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뭔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이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고른 카드를 한번 이제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혹은 우리 아이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직접 뒤집어 주시겠어요? 네, 네. 늘 손익을 따져요를 뒤집어 봤더니 오. 효율적으로 일해요. 네, 효율적으로 일하는군요. 네. 혹시 이 친구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 예시를 혹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박사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저희 아이는요. 방학 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숙제를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벌써부터요? 네, 근데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자기가 뭐 좋아하는 과목부터 한다거나 오늘은 빨리 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겠다. 이런 날은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는 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장점인데요, 그러면? 네, 장점이네요. 네,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잔소리를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효율적으로 알아서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잔소리를 1도 안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이게 너무 손익을 따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아이네요. 네. 좋습니다. 또 아까 제가 여기 잠깐 떨어뜨렸는데 네.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사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네,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기 통제를 잘해요. 벌써 아까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에서만 제가 들어도 너무 통제 잘하는 친구인데요. 네, 맞아요. 저희 아이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가 좀 아파. 그러면 나쁜 음식을 안 먹어요.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해도 좀 참고. 대단한데요. 네. 자기 통제를 잘하네요. 네, 그렇죠. 자기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잘 통제하는 걸 남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다른 사람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카드를 통해서 한번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장점으로 뒤집어 봤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걸 단점, 장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아이의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향이네요. 네. 이 카드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장점, 한 면은 단점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 아이의 전체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자꾸 요 단점 면만을 많이 보시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만 눈에 보여요. 이것만 눈에 보이죠. 어떡하면 좋아요. 네. 제가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의 단점을 골라보라고 하면 너무 잘 고르세요. 네. 그렇죠. 네. 슥슥슥슥 너무 잘 고르는데 반대로도 한번 해봤어요. 장점을 골라라. 네. 그럼 잘 못 고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동전의 안팀령 같은 건데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단점 고르라 그러면 쫙 스캔 써가지고 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을 고르라고 하면 쭈뼛쭈뼛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자녀의 단점 말고 남편의 단점을 골라라. 그건 스피드 퀴즈. 그러면 너무 잘 고르시고. 압류. 1박 2일을 두셔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 밤을 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는 참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데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꼭 이 카드를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아이의 단점면이 뒤집었을 때 이 카드의 제목이 플립인데요. 플립이라는 게 뒤집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뒤집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저건 우리 2호의 정말 단점이야. 여기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그렇죠. 장점으로 생각해 볼까? 네.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면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딱 이런 아이야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입체적으로 바라보시면 부모가 그렇게 봐주면 자녀도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가진 장점을 좀 잘 인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하실 수 있어야 소통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혹시 우리 윤수 작가님이 우리 친구가 그 2호의 친구가 손익을 따져요. 늘 손익을 따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런 친구, 그리고 항상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친구, 이런 친구랑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소통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손익을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너는 이렇게 장단점을 다 따져보는 친구구나. 그렇죠. 요즘 사실 어린 친구들이 장단점 다 따져보고 무언가 행동하는 친구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이걸 당장 먹고 싶은데 얘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가진 장점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통제를 잘해요가 있었는데 이 성향은 공부 방법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하는 방식을 야 옆집 아이가 이렇게 공부한다는데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건 절대 먹히지 않고요. 그렇네요. 네, 이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우, 자, 기분이 그러면 좋은데요? 지금 이호가 자기 통제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주도권을 아이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친구는 오히려 엄마가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반항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꾸 주도권 넘겨주셔야 돼요. 네. 그냥 엄마 신경을 끄면 되겠네요. 그렇죠. 좀 신경 꺼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네. 그 대신에 엄마는 네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걸 보여주시고 질문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너 오늘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야?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뭐 수학은 언제 하고 국어는 언제 하고 이런 것들 스스로 다 아이가 찾아서 할 수 있고요. 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뭔가 더 많은 통제권을 줄 수 있도록 네, 오히려 더 위임을 하시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신경 쓰지 말고 위임을 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질문 있어요. 네. 물론 이걸 이제 장점과 단점을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서 잘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좀 못하는 거. 못하는 거에 더 집중이 많이 되죠. 네, 그런 거는 그럼 그냥 둬도 되나요? 약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약점은 눈에 보이는 약점 그대로 둬도 되냐? 그렇죠? 그쵸. 네, 그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또 한번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40년 이상 살아오셨는데 네. 네, 혹시 예전에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막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강점이 된 게 있나요? 열심히 노력해서 강점이 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게 당연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다행이네요. 약점은 아무리 노력해도 강점이 되긴 어렵습니다. 보통은 될 수 있겠죠. 네, 네. 보통. 근데 똑같은 에너지를 쏟더라도 강점에 쏟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죠. 네.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약점 중에서도 근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약점도 있어요. 네. 그 약점을 알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어떤 약점이냐? 제가 한번 이 컵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의 높이가 다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막대기가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네. 한 부분만 높이가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럼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다 안 채워지겠죠? 요 높이에서 그렇죠. 새겠죠. 네, 여기서 계속 물이 새겠죠. 네. 이거를 깨진 양동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래 리비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가장 낮은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겠네요. 이 부분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전체의 성장이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깨진 양동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약점은 다 모든 약점을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약점이 뭔가를 아는 건 중요해요. 그걸 알고 네. 그 약점이 조금 올라가야지 네. 이 아이의 전체적인 잠재력이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두면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계속 여기서 뭔가 새게 돼요, 재능이. 네. 네.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나한테 생각나는 약점이 있으신가요? 뭔가 표정이 내가 있는 것 같은 표정이셨는데. 네, 뭐 네. 너무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가지고 네. 제가 좀 성격이 급한 게 약점이라면 약점인데요. 오.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시도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채워져서 좋습니다. 그르치는 일이 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장점들도 다 잘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잘 관찰하셔야 될 게 요거는 좀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좀 다른 것들을 해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하실 수 있도록 하되 무엇보다 강점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력 뭐였죠?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보죠. 자기를 잘 이해하고 네.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를 잘 개발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이 아이의 성향을 스스로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런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진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소통이나 어떤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그 성향에 맞게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좀 잘 생각해 볼게요. 네, 아까 얘기했대로 단점이 보이면 탁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인정해주고 이런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